안녕하세요. 안산에 사시는 김현수님. 김현수님이 보내셨지만은 실제로 자녀분 같아요. 그래서 자녀분에 대한 성적 리뷰를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9월 달에 시험 보고 5.0, 4.0, 6.0, 4.5, 5.5가 나왔네요. 그래서 총 5.0이 나왔는데 11월에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봤는데도 5.0이 나왔는데 그죠? 4.0, 6.0, 4.5, 4.5. 내신이 2등급인 경우. 예. 자,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학생이고요. 아마 2개월 동안, 약간 방향에 맞게만 공부했으면 성적이 나올 텐데, 그 방향에 맞지 않게 공부했거나 공부하는 신용만 했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근데 리딩이 좋은 학생이로 내신도 2등급인 경우는요. 약 1, 2개월 정도만 해도 5.5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라이팅, 스피킹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것 같고요. 이 5.0이라는 성적이 뭐 2번 나왔지만 실제로 처음 받았던 성적은 5.0을 그쵸 이렇게 합산을 해보면은 5.0보다 더 잘한 것 중에 하나죠. 실제적으로 5.0에 딱 맞게 나왔는데 두 번째 본 시험은 5.0 미달됐는데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점수를 올려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적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공부를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실력 있는 대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이게 부모님보다 학생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어플라이 하기 사실은 좀 힘들죠. 이렇게 제가 점수로 봤을 땐 파운데이션인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공부를 꼭 해갖고 가고요. 리스닝이 4.0이면 실제 노트 필기 안 되거든요. 파운데이션 가더라도 성적이 안 나와서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죠. 리스닝이 4.0이라는 거는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리스닝은 머리가 아무리 나쁘고 영어 실력이 없더라도 2개월 동안 딕테이션만 해도 성적이 나오거든요. 받아적기. 자, 근데 학생이 조금 그 부분에 소홀했고요. 리딩은 그대로 나왔는데 리딩은 이 학생 진짜 잘하는 학생이에요. 좀만 받쳐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6.0이 2번 나왔다면 이 학생은 실력이 좋은 학생이에요. 성적이 아무리 못 나와도 6.0에서 6.5는 받을 수 있는 학생이거든요. 왜냐면 어휘가 좋기 때문에 실제로 뭐만 하면 되냐면 훈련만 연습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라이팅이 4.5라는 거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거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거나 좋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이것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스피킹이 5.5에서 4.5로 내려간 거는 첫 시험에서 운이 좋았거나 아니면은 두째 시험에 운이 없었거나 혹은 실력이 없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두 번째 시험을 망쳤거 실력이 있는데 두 번째 시험을 망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이팅이 4.5기 때문에 이 학생은 5.5가 맥시멈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이팅의 그 패턴이라는 거는 문장이라는 거는 스피킹에도 써먹거든요. 같은 머리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쓰느냐, 입으로 말을 하느냐, 도구가 달라질 뿐이거든요. 근데 이 학생한테는 조금 기반이 약한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어휘는 좋은데 이렇게 된 경우는 문법이 내 라이팅에 안 들어온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네요. 실제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향이나 그죠? 이렇게 전반적인 걸 안다면 금방 성적 나올 학생이고요. 그냥 수업만 듣게 하지 마시고, 그죠? 이렇게, 제 생각에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죠?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교정 수업, 그죠? 컬렉션 하는 것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건 학원에 나와서, 그렇죠?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죠.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나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래서 짜여진 시간 안에 꼭 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이 나오면은 수업을 하는데 안 그러면 조금 많이 풀어지는 경향이 있죠. 집이 안산이라 좀 멀긴 한데 강남역이 있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좀 오는 거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저희 일산에서도 오고 뭐 천안에서도 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학원이 많지 않고 또 그렇게 스타일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학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거든요. 정 1월이 정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좀 고생스럽더라도 9시까지 와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그런 패턴을 맞춰주면 이 학생은 금방 성적이 나올 학생입니다. 조금 안에서
예, 안 한 학생이에요. 공부에. 영어 공부를 안 한 학생이죠. 자,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요. 너무너무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면서 교정까지 꼭 들으셔야 되는 그런 학생이 되겠습니다. 교정 듣다가 보면 제가 아마 라이팅, 길라잡이나 뭐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베이직부터 시작하는 건 안 맞고요. 그래서 단가로 뭐 이렇게 조금 더 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좀 자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학생입니다. 어머님이 막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학생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고 이제 시간도 많죠. 수능이 끝났으니까. 근데 뭐가 없냐면 공부를 스스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온라인 수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없으면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 보내기로 다 작정했는데 지금 어머님이 더 고민하시니까 지금 학생이 느슨한 거예요. 너 할래만 하고 말래만 봐라. 뭐 남학생 같으면 군대 가면 군대 가는 거지 뭐.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오히려 남학생들은 조금 이렇게 신경 쓰고요. 스타일이 봐서는 남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만약에 여학생이라면 이 여학생은 조금 뭐랄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조언을 받는 게 좋을 거고요. 학원에 다니면 여학생은 백발백중이고요. 남학생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일 학원에 와서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학원에 와서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학생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상 저도 아들을 둔 입장이라 제가 어떤 스타일인지 그죠 남학생들을 되게 유심히 보는데 요런 조금 그런 부분 어머님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어머님 많이 고민하지 말고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막 이렇게 세게 나가세요. 그런 다음에 한다 이러면은 뭔가 시켜주는데 뭐 느슨하게 할게 억지로 할게 이러면은 안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돈 버리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 드린 건 학원이면 오면 좋은데 와서 공부 안 하면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학원에 왔으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성적이 나와야죠. 성적 나오면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또 다른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시험을 보고 정시 수시 안 해도 이렇게 외국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경우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느슨한 마음으로 버리면 안 되겠죠. 제가 학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얘기했나요? 자,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이 이렇게 신경 쓰시니까. 근데 이거는 어머니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녀분이 학생이 꼭 공부한다는 의지를 가진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의지가 없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심한 말 해서 공부를 안 하면 군대 가야 돼. 아니면 뭐 그냥 편안하게 살던가 뭐 여러 가지 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근데 돈 낭비하기에 막 학원 억지로 보내고 온라인 수업 억지로 듣고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숙제 제대로 하고 과제 제대로 내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싹은 아주 좋은 싹이에요. 왜냐하면 리딩이 너무 성적이 좋아요, 어머니. 이 학생은 7.0 내년 그러니까 어플라이하는 내년 9월에 되면은 7.0 충분히 나와서요. 최상위 대학도 갈 수 있는 영어 실력은 갖출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생이거든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공부 그러는데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게 뭐 낙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 첫 시험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두 번째 시험 느슨하게 해서 안 나온 경우 뭐 일반적인 그런 경우 같거든요. 열심히 하면 누구나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보내주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타스크 2와 스피킹 파트 3 사고 영역 고민한다 그러는데 타스크 2 운대예요. 자, 운은 1년에 나오는 뭐 1, 2년 안에 나오는 시험지 다 보면 나오는 유형이나 패턴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순환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개 썼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10개 썼어. 그러면 어때요? 200개 중에 그 20확률적으로 20분의 1의 확률. 이런 거죠. 10분의 1의 확률. 자, 그럼 10%의 운대를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성적이 낮겠죠. 근데 100개를 썼어. 50%의 확률. 거의 200개 다 훑어봤어. 100%죠.
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피킹 파트 3랑 타스크 1은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 영역인데요. 사고 영역인데 같은 영역이에요. 거의 유사의 영역이에요. 의견을 얘기하는 거, 어피니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수능이나 영어 시험들이 가로넣기나 단순 해석이나 아무 생각 없이 해도 되는데 이 알스 시험이나 뭐 토플이나 뭐 이런 시험들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하는 게 영어가 아닐 것 같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영어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학생 어휘가 많아서요. 영어로 전환만 해주면 성적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단기간에도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학생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은 충분히 성적이 나올 학생이지만 공부를 안 하면 안 나오고요.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다면 방향을 너무 잘못하고 난 거죠.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지 마시고요. 방향에 맞게 공부하시는 그런 과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저희 학원에는 저희 온라인에는 그 전과목 가이드 있죠. 자, 그 과목이 여기에 딱 맞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수업을 듣고 피드백이 좀 약한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요. 피드백은 교정 수업인데 서울에 이렇게 급한 경우는 안산이니까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고민하시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한번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해서 학생이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그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가는 것도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느냐에 따라 영어 성적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그렇죠. 지금 내신은 좋으니까 영어 성적만 잘 맞으면 좋은 파운데이션 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파운데이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다가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제가 이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학생한테 공부 안 했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시고요. 저도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니까 학생 공부 잘하라고 그렇죠. 이게 꾸짖듯이 했으니까요. 기분 나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득이 되는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머니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이렇게 성적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음을 터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